오늘 모신 분은 서준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서준식 교수님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치 투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그리고 채권 전문가로서 주식을 너무 투자를 잘하시는 그런 분으로 사실은 채권 투자와 가치 투자가 연결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채권과 금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주식의 가치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여러 차례 그 주식의 밸류에이션 평가하는 법도 같이 네네. 방송을 만들고 했었는데 지난번 방송 때 얘기하신 게 그 증권주, 금융주들을 100% 담은 걸로 그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재산 대부분이 주식에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이 금융주에 있고 지금은 정권주 반 그리고 은행주 반, 그 일부 보험주 뭐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죠. 예. 아, 그래서 이번에 그 이 저 PBR주가 부각이 되면서 금융주가 막 급등할 때 계속 우리 서 교수님이 떠오르면서 야, 그렇잖아도 돈 많은 분이 이것도 재산이 더 늘어나는구나. 배가 아파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직 파신 건 아니죠? 네, 전혀 뭐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그 행보장세가 이어질 거다. 그리고 그 행보장세 와중에서도 그건 여기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2024년 이제 4월 그리고 한 4년쯤 뒤 뭐 이때 좀 레벨업되는 그런 장세가 될 거다. 그렇지만 2024년은 큰 레벨업은 아니다. 작은 어떤 반등의 시기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었고요. 그 행보장세라는 뜻은 뭐냐면 제 주식 보유 비중을 의미 있게 한 10% 이상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세. 그런 장세는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된다. 10% 이상 수익 실현할 정도의 상승장이면 그거는 행보 장세가 아니죠. 그렇지만은 뭐 지금 정도 상승 그리고 지금 정도 올해는 그 정도로 제가 주식 비중을 줄일 정도 시장은 아닐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요즘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무겁게 안 오르던 이 금융주 혹은 뭐 자산주 이런 것들이 올랐을 때 지금 이게 매도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팔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더 사실 최근에 뭐 30%씩 이렇게 오른 게 상당히 많이 오른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시나 보죠? 네, 뭐 이걸 뭐 테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만약에 이게 테마라면 아마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어질 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 그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저평가 주식을 제 가치를 찾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한번 일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경제를 좀 계속 성장시키고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경제 정책에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지금 이 자본시장 정책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렇지 않고 시스템만 이렇게 바꿔줌으로 해서 큰 경제 부양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통 보면 이걸 잘 안 하죠. 정책 끝까지 잘 안 하죠. 어떤 뭐 여러 가지 이해상충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데 지금 일본은 했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일본도 이거 해도 경제가 안 살아나고 저거 해도 경제가 안 살아나고 그러다가 마지막 남은 이 정책을 꺼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가장 마지막에 많이 쓰는 정책들이 첫째는 이 자본시장 정책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그러니까 최저임금 문제 이런 쪽을 다루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이해상충 관계가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다른 게 잘 안 될 때는 많이 이걸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단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거 말고는 크게 남아 있는 부양 정책이 없어요. 경제 부양 정책이. 그래서 지금 보면 살짝 나왔죠.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 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일본의 예를 자꾸 떠올리면서 이렇게 되겠지라는 기대감. 일본이
요거 좀 카피해봐라고 아주 좋은 그 예시를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현실성이 그냥 말로만 하겠다라는 것보다 현실성이 좀 더 높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벤치마크가 있으니까 저렇게 갈 가능성이 높네 할 거고, 실제로 정책 디자인도 일본을 많이 좀 따라가는 쪽으로 이 정책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정책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선거가 있기 전에 특히 이럴 때 왜냐하면 중요한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서로 경쟁적으로 이쪽을 부양시켜서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책 아이디어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요. 이쪽을 부양시킨다는 말은 지금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앨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예전에 몇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자본시장 전체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 이 부분을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자본시장 안에서도 이 빈익빈 부익비가 심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본시장 민주화 이런 부분, 그 가버넌스 문제,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상당히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테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라는 것은 금융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주식들의 제대로 평가받는 상황. 평가받는. 예. 그리고 유독 우리나라는 그걸 주식을 주식이라 부르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러려니 했잖아요, 이제까지. 그냥 금융주는 이 정도면 돼. PBR 한 0.3배.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이랬죠. 저 같은 사람은 말이 돼? 하고 하는 거죠. 말이 돼? 하고. 아니 근데 이런 고민도 해봐요.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행에서 그 ETF를 통해서 직접 그 사실 현물을 사들이고 있었잖아요. 아베노믹스 할 때부터. 그렇죠. 그것이 네. 어쨌건 쭉 이어져 오고 네. 그러면서 계속 우상향의 어떤 그 증시 흐름이 만들어진 상황. 꽤 강한 정책을 썼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 정책을 통해서 그거 확 불을 지핀 건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작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부작용이 뭐냐면은 이렇게 되니까 코스닥의 성장주들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까지 네네네. 반대편에서 그래 주식은 성장주야 하고 생각하셨던 투자자들은 지금 멘붕에 빠졌거든. 네.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은 큰 정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책은 사실은 자본시장 전체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정책보다는 좀 약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자본시장 안에 있는 돈들을 서로 리밸런싱 하는 정도. 그리고 약간 조금 들어오겠죠. 뭐 외국인들하고 들어오지만은 그래서 큰 그 주가를 레벨을 판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저평가주와 고평가주들의 밸런스를 조금 맞춰주는 쪽으로 가는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크게 오르지는 못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대신 좀 고평가된 것들은 좀 내려오고 저평가되게 오르는 요 정도. 그 정도. 네. 그러니까 리밸런싱 정도 네네. 될 그 것이다. 정도로. 그러면 진짜 그 정책에 의해서 글쎄 어떤 정책이 또 나올지는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어쨌건 네. 더 확 달라지는 것은 이쪽 코스닥, 그러니까 이런 성장주들까지도 전체 아우르는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언젠가는? 앞으로 저는 특히 지금 이번 총선에 사실은 요 정책 말고도 최근에 조금씩 나오는 건 눈여겨볼 정책이 있어요. 어떤? 정책이 있는데 뭐 요거는 제가 전에 칼럼에 잠깐 썼더니 그게 좀 받아들여져서 조금 기쁘긴 한데 비과세 펀드 저는 이제 거기에 어떻게 썼냐 하면 혹시 개인 투자용 국채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인 투자용 국채? 예, 개인들이 국채 투자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세금을 분리과세를 통해서 좀 세금을 깎아주고 하는 국채 투자가 좀 쉬워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그 세금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지금 많이 나와서 이제 그걸 실행하려고 하길래 제가 좀 그걸 비판하면서 이거는 뭐 자산가들 초자산가들의 세금 깎아주면서 거기에 재정을 부담을 시키는 뭐 그런 정책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 부자들의 돈이 저는 주식시장으로 가게 해라. 위험 자산으로 부자들이 돈이 가도록 해라. 그러면서 제가 그 예시를 들었던 게 ISA 계좌, ISA. 예, IS 계좌 이런 거를 부자들도 이런 거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적극 투자하게 해줘라. 특히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그런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번에 사실 그게 하나 열렸어요. 맞아요. 예, 그 얘기는 저희도 방송에서 좀 다뤘는데.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생기고 있죠. 예. 아니 좀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좀 불만스러웠던 거는 뭐냐면은 네. 일본은행은 직접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막 주식을 사는 ETF를 통해서 사면서 증시 부양에 대한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어떤 있었다면 그러니까 유동성 네네. 공급이 있었다면 네. 우리는 그거는 못해도 국민연금은 네. 해외로 오히려 더 많이 나고 국내 주식 비중을 자꾸 줄인다니까 네. 이게 계속 좀 걸렸었거든요.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정책인가. 우리부터 이게 한계를 이렇게 작게 두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정책들이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 눈을 막 찌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에서도 계속 주가가 오르는 그렇죠. 뭐 이런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조를 그렇게 짜놨어요. 구조를 401k처럼 그렇죠. 뭐 국민들 퇴직연금. 퇴직연금 그 우리나라 주식 살게 해가 돈을 그렇게 이동하도록 그래서 국민들의 돈들이 자연스럽게 미국 자기 나라의 주식 시장에 흘러 들어가고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 효과를 국민들이 또 부의 효과를 얻게 되고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거꾸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같은 불만이 있었고요. 좀 그런 거를 그 현업에 있을 때 좀 그런 우리는 국내 시장에 좀 더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우리가 많이 시장이 진짜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뭐 PBR 1.5 다른 신흥국들처럼 뭐 미국은 네. 빼더라도 네. 이렇게 정상적인 평가라는 상황도 아니고 저평가라는 걸 다 알잖아요. 알죠. 그러면 이렇게 다 우리가 오히려 연금이 사놓고 있다가 네. 그 우리 제 말이에요. MSCI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외국 시장이 쫙 몰려왔을 때 오히려 비싸게 그때 비싸게 만들어 놓고 쫙 빨아야지. 그렇죠. 비싸게 만들어 놓고 그때 받아들여야죠. 만들면 우리가 먼저 끌어올려 놓고. 그렇죠. 근데 왜 저평가 상태에서 이걸 다 국부를 주고 우리도 다른 데 가서 비싼 주식을 살까 이런 생각을 자꾸 들거든요. 저도 그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했어서 뭐 여기에서도 가끔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주식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우리는 그 정치인들이 주식 하냐고 그러면 난 하면 주식 몰라요. 이걸 자랑스럽게 자꾸- 얘기하잖아. 자꾸 투기만 생각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래 투기하는 사람들 뭐 그 차익 없고 이런 거 세금 그런 건 안 깎아줘도 되지만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장기 투자로 배당받고 장기 투자해서 회사의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깎아주자. 그렇게 하면 장기 자금들이 국민들의 치고 빠져나가는 자금이 아니고 자기들의 진짜 그 부의 일부가 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고 그 미국과 같은 그런 부의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아마 저는 몇 년 안에 계속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한국에서는 올라도 불안한 게 이렇게 오르면 오른 거를 또 쫙 팔아버려 가지고 또 다른 거 좋아 보이는 주식으로 뭐 돈이 이동하니까 순환매를 해야 되니까 네, 순환매라는 게 너무 당연하게 너무 한정돼 있죠. 네, 돈이 여기에서 작으니까. 노는 자금이 너무 한정돼 있죠. 그래서 이게 옛날 말 할 때가 올까요? 지금으로서는 잘 안 보여서. 저는 계속 그걸 믿고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 가치주 한 명입니다. 쪽으로. 예.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디스카운트는 우리의 기회지 위기가 아니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기회는 주구장창 많다. 예. 그 우리 금융주들 0.2, 0.3 이게 너무나 당연시 받는 혹은 철강주도 그렇고요. 네네. 이런 것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PBR 1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너무 이게 과도하게 PBR이 뭐 1.5, 2배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예, 좋은 건 아닌데 적어도 PBR 1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좀 이거는 일시적으로 좀 끝날 것이다. 횡보장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 지금의 PBR 저 PBR주에 대한 열풍이 확 달아오르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막 30%씩 오르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그럼 끝이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조금, 이 열풍은? 지금보다 추가업을 하려면 네. 사실은 지금 이제 리밸런싱 통해서 지금 가격 조정이 좀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추가적으로 또
계속 끌어 올라가려면 이 시장 자체에 돈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급격하게 우리 시장 자체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이 시장 자체에 돈이 많이 들어오려면 일단 우리나라는 다른 게 별로 없으니까 외국인에 휘둘리는 이유가 시장 자체에 돈이 적으니까 외국인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건데 이거 전체 자금에 들어올 만한 건 아직은 잘 없어요. 이런 게 있으려면 조금 더 구조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구조적인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세금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는 쪽으로 가야지 전체 자본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겠죠. 네. 지금은 지수 자체는 좀 계속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저평가주는 뭐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갈 수 있지만 크게 아주 제가 팔만할 정도로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거다. 예, 그렇게 아니, 난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걱정이 돼서 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딱 쏠림 현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 관심이 딱 쏠리니까 저 PBR주가 예를 들어서 한 30%씩 올라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 관심이 줄어들면 또 네. 이거 쫙 매도하는 현상. 그래서 또 다른 거를 찾아서 떠나는. 네. 그래서 지금 올라서 좋기는 한데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에 대한 고민. 많은 네. 분들이 할 거라고. 아니면 다시 원상태로 간다. 이런 고민을 하니까. 원상태로 가는 쪽은 아닐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우리나라 저평가 주식 수가 1,000개가 넘죠. 예. PBR 1이 안 되는 일이 게 안 그 되는 정도 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워낙 그러니까 이게 쏠림 현상이라는 거는 몇몇 종목, 몇몇 섹터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는 쏠림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큰 부분에 돈이 쏠림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돈이 들어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준도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사실 이 기대감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예, 지금 이 정책이 이제 시작이지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상장 폐지라는 강력한 어떤 옵션을 걸어놨으니까 네. 뭐 따라가는데 기업들이 네. 한국에서 아유 선거 때까지만 좀 버티면 되지 뭐 다 립서비스만 일단이니까 네. 이런 식의 생각으로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지 않을까 대부분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 네, 지금 올해 정책은 나중에 나올 정책에 비해서 그렇게 큰 정책은 아닙니다. 예. 그냥 요 정도는 우리가 한계를 좀 정해두고 생각하자. 예, 그러나 어느 정도 한계가 일본처럼 갈 있을 거다. 수밖에 없다. 일본처럼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희망적인 거는 지금 뭐 당장 정책이 뭐 좀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당장 2월에 하지만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많은 이제 정책가들이 이거를 크게 다룰 것이다. 하긴 우리 개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그 방법이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서 네, 부를 올릴 수 있다면. 근데 진짜 말이 맞는 게 PBR 1은 나와야 네. 재평가지. 네. 거기에서도 얼마만큼의 그 성장성과 막 그 수익성 따져가지고 얼마만큼의 프리미엄을 더 붙이느냐가 문제지. 그렇죠. 주식 시장은 어떤 한 나라의 그 메이저리그하고 같아요. 야구로 보면 메이저리그. 근데 메이저리그 선수가 연봉이 높아야지.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나도 야구 선수 할래 해서 야구하고 트리플 A, 더블 A 리그도 잘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듯이 이 메이저리그의 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잘 가고 자본의 유입으로 그 덕을 봤어. 나스닥은 그 자본의 힘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자기 기업의 기술이나 기업의 정말 그 노하우보다도 그 자본의 힘으로 성장하는 그런 데가 많잖아요. 우리도 메이저리그 이 주식 시장이 그런 식으로 성장해야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벤처도 더 활성해지고 그 밑에까지 영향을 주고 경제 전반에 그런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식 시장의 활성화는. 네. 하여튼 요거는 우리도 일본처럼 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일본보다도 더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 왜요? 일본보다도 더 부족한 게 많았으니까요. 우리가
그렇죠. 보완해야 될 게 일본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요 정도라면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정책을 더 펼쳐야 될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한국거래소 맞아요. 개혁, 한국거래소 개혁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사람들은 이게 왜 그게 필요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항상 이거 하나만 해도 상당한 효과를 줄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진짜 하고 있죠. 그 한국거래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거래소 갈 일은 뭐가 있지? 그냥 주식 상장시키고 주식 거래되게끔 그냥 그 뒤에서 서비스하는 거 역할 아닌가? 이 정도 생각하는데 예. 거래소가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글로벌로 이게 기업 공개처럼 네. 지분을 외국인들에게 넘겨줘서 서로 서로 다른 거래소하고 합종 연행을 했어. 예. 예. 그게 왜 필요한 겁니까, 근데? 전 세계 우리가 일단 한국거래소 상장하고요. 다른 뭐 뉴욕, 유로 이런 데와 깐부할 사람이 있으면 깐부할 거래소가 있으면 깐부도 하고 힘도 합치고 힘을 합친다라는 건 우리 종목도 그쪽에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의 활성화가 우리 주식 시장의 활성화가 다른 외국의 나스닥의 이익에도 영향을 줘. 우리 주식 시장 활성화되면 나스닥이 우리도 돈 벌어 같이 지분 좀 있어. 그러면 나스닥이 우리 시장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예. 도와주겠죠. 아무래도 홍보도 그렇고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 거래소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한 기업 주식회사라는 건 그래요. 외국인의 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만 들고 있으면 삼성전자 우리만 들고 있을 때는 IMF 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잘 안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네. 주식 가지고 있는 회사 더 돈 벌기를 원하고 나부터도 소비자가 되려고 하고 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애플하고도 맞짱 뜨고 이렇게 하는 그 힘은 그 주주들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힘에 달려 있거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쿠팡도 마찬가지잖아요. 쿠팡도 손정이라는 그 주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장이 미국에서 되고 이런 거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그 거래소도 우리만의 그 재래시장 지금 약간 국영백화점 같이 돼 있는데 그렇죠. 불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매도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주식회사로서 자기의 이익을 예를 들어서 거래소가 자기 이익을 최고로 많이 얻고자 한다면 그런 뭐 공매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어떤 규제 문제라든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엄청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로비도 하고 예, 그런 노력을 하면 진짜 좋은 백화점에서 그 같은 물건이라도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백화점에서 팔면 가격이 더 높겠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네. 최종적으로 일본처럼 그 우리가 어떤 정책들이 딱 보완이 된다고 하면 네. 우리 코스피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감안하더라도 그 다우 지수와 상대 비교를 했을 때 10분의 1 정도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상황이니까 적어도 다우의 한 10분의 1 정도는 가 있는 게 제대로 된 가치다 그렇게 봅니다. 네.